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우 방송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참 제보도 많이 받고, 뭐 미국에서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부터까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중책을 맡았구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 큰 일보다도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작은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작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우들이 참 어리석다고 할까, 착하다고 할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할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뭐 항의가 많이 들어오겠지만은, 저는 뭐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누가 뭐라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뭐 골프 친다고 나한테 막 항의를 하고 해도, 저는 골프 치는 사람이에요. 치는 사람이 뭐 치는 거를 뭐 항의한다고 해서 제가 안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 한평생, 일평생을 거의 골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골프 치는 거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뭐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려서 전우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전우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리더들을 제대로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리더를 선택을 잘 못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지 그 리더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진호가 아무리 나쁘다 한들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우영락이가 장난을 친다 한들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뽑은 사람 책임이에요. 뭐 문재인이가 빨갱이다, 뭐 뽑은 사람이 빨갱이라고 알고 뽑았기 때문에 빨갱이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국회의원도 말이요, 여러분들이 도둑놈인 줄 알면서 뽑으니 도둑놈인 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뭐 리더가 잘못했다, 도둑놈이다 막 하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물론 전투급여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하나도 뭐 전투 미지급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요. 둘도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요. 셋도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예요. 물론 그 부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월남 참전 전우들의 하나의 목표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목표가, 전체적인 목표는 참전 급여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엽제 걸리신 분들은 전체 다가 걸린 건 아니에요. 그분 중에 뭐 대다수가 많이 걸렸다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일이에요. 대부분의 일을 할지언정 전체적인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들, 미망인들도 부분적인 일이에요.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병급 규제 제한 철폐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부분적인 얘기예요.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은 받아요, 참전 수당을. 그런데 상이나 고엽제 받은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공수훈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여하튼 그런 것을 그 기본적인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숲을 내가 맨날 숲을 보라 하잖아요. 숲을 먼저 본 뒤에, 숲을 먼저 해결한 뒤에, 어느 지역 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잣나무인지 손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구분해내고, 죽은 놈인지 살은 놈인지 구분해내는 것이지, 일단 말이죠,
그 뭐 숲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숲이 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는 숲이잖아. 그럼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박근혜가 어떻고 박정희가 어떻고 뭐 최순실이가 어떻고 쓸데없는 얘기들은 막 해야 돼요. 그거 무슨 관계 있어 우리가? 우리는 국가에서 떼먹은 건데 국가에다 달라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박정희가 잘못했다. 뭐 최순실이 박근혜가 뭐 다 해먹었다. 뭐 스위스은행에 400조가 있다 없다 뭐 지금 뭐 안민석이도 뭐 있다 했다가 또 뭐 없다 했다가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국가에서 있으면 찾아낼 일이고 없으면 못 찾아내는 거고, 우리가 못 받은 미지급 급여는 미군으로 받아서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적게 준 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지. 그걸 밝혀내는데 그 하나만 해야 되는데 무슨 고엽제니 뭐니 이런 건 하나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목소리, 뭐 리더도 하나 되고 뭐 말은 수없이 하는데 방법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틀려. 주장이 다 틀려. 공법단체 하나만 제대로 살려가지고 그 공법단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사단체가 여기저기 생겨내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거의 따라다니고, 뭐 재판하자면 재판하러 따라다니고, 공법단체가 생기면 재판을 해도 공법단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공법단체에서 단체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공법단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도 개인 부담을 안 해야 정상이야. 근데 무슨 사이비 단체에서 막 유사 단체에서 하면은 뭐 돈을 막 받아가지고서 그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받아내요.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받아낸다는 거 그거는 하세월이에요. 지금 우리가 재판 안 해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만 만들어내면은 재판 안 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을 왜 만드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헌법 뭐 26조 2항이니 뭐니 다 그것 때문에 못 받아낸다고 그러는데 특별법만 만들어내면 받아내는 거예요. 헌법이고 뭐고 관계없어. 그럼 특별법을 뭘 받아내야 돼요? 전투수당 받아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야 돼. 그거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또 참전수당도 마찬가지야. 특별법도 이 병급 규제 제한하는 거, 그거 제한 규제 철폐하는 것이 특별법. 그런 거잖아. 그리고 뭐 유사단체도 이게 우리가 공법단체에서 보훈청이나 국방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다 통합시키고 없애버리는 거, 없애거나 통합하거나 단속해서 전우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명예를 남겨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교과서에 남겨야 될 우리의 명예를 후손들 남겨야 할 거라든지, 뭐 고엽제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그 순서적 일단 하나 해결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해결되는, 그것도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 그 특별법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돼서 한 목소리로 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공법단체 아니고는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유사단체 100개 생겨도 소용없어. 100만 대군 생겨도 소용없어. 유사단체는. 유사단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유사단체는 법을 우선, 유사단체가 공법단체가 공익법이지 뭐 되려고 그러면은 우선
공법단체 해체법을 먼저 만들어서 해체를 시키고, 또 새로 공법단체가 탄생하려면 새로운 공법단체 법을 만들어내야 법을 만들어야 또 공법단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체시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미국 재판하고 고입 재판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보장되어 있는 이 공급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안정화만 시키면 되는 거를 그 쉬운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복잡한 길을 가느냐고. 공급단체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12년도인가 월남 참전 전후회가 공급단체가 되고 나서 우용락 정진호 두 회장이 사리사욕을 집중을 하고 공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없이 처음부터 뭐 심한 말로 내 같은 사람이 이거 앉았으면 나 가만히 안 놔뒀지. 그렇게 개판 안 됐지. 응?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장교 출신이 앉았어도 그렇게 안 했어. 장군들은 좀 심하고 사병 출신들은 제가 뭐 미안하지만은 조금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또 뭐 장교를 건방지다 뭐 욕 막 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장교들은 명예를 먹고 살지만은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거 주로 생각하지만은 사병 출신들은 명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명예를 이야기하면은 콧방귀 껴요. 근데 이런 거는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 무슨 금전 사리사욕을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공법단체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법단체의 장은 그야말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사리사욕이 없는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혹시 나는 사병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지금 옛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사병 출신 하더라도 그런 지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안 하겠지. 사병 출신이라도 훌륭한 사람 많아. 방위 출신이라도 그룹 회장한 사람도 많고 이사한 사람도 많지. 물론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앞에 두 사람을 비교해서 전체 사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삼성에서도 내가 뭐 방위 출신 이사 밑에서도 일했고, 뭐 병장 출신 상무 이런 사장들 다 있었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런 우리 공법단체, 특히 군조직에는 조금 사병 출신이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앞으로도 장교 출신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다 사병 출신들이 앞으로 하시겠지만은 좀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해달라는 이런 뜻이에요. 조직 생활을 좀 많이 했고, 또 공직 생활을 좀 많이 했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 그 조직적인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해야지, 이런 사조직이나 이런 장사나 이런 하던 사람들, 라이온스나 제이시나 이런 데서 리더십을 배운 사람들, 이건 안 돼요. 기본이 약해. 건방진 얘기라고 또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공법단체가 정상화가 되고, 공법단체 장이, 이거를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은 이런 개념만 먼저 이야기해놓고 상세한 거 하나하나 지금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판도 그렇고 지금 전투수단 개념도 그렇고 전투급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지금 또 최순실 무슨 스위스 은행에 400억 들어있는 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가지고도 내가 동영상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걸 오늘은 이 개념 이야기하고 내일부터는 하나하나를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신 차려 주시고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 주시기